싱크홀의 관객 수는 205만 명, 모가디슈의 관객 수는 316만 명입니다. 싱크홀의 제작비는 무려 140억, 손익분기점은 450만입니다. 모가디슈는 제작비가 200억 이상 든 영화고요. 손익분기점은 어림잡아도 600만 이상이 되는데요. 그런데 얼마 전에 싱크홀 200만 돌파, 손익분기점 넘었다라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요새 뭐 티켓값이 한 3, 4만 원으로 올랐나? 관객이 손익분기점에 미치지도 못했는데 왜 손익분기점을 넘겼다고 나오는 건지, 그리고 제작비가 100억, 200억이나 하는 영화가 이렇게 어려운 시국에 굳이 개봉한 이유는 무엇인지 오늘은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같이 영화 보는 남자 엉준입니다. 코로나 시국 때문에 관객 수가 대폭 감소했습니다. 코시국이 가장 활기를 쳤었던 2020년의 전체 극장 관객 수는요 5,952만 명이에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하면 코시국에도 영화 많이 봤네 하시겠지만 2019년 바로 그 전해에는 2억 명이었습니다. 2013년부터 2019년까지 계속 매해마다 2억 명의 관객을 넘었었어요. 그런데 2020년에는 5,900만으로 뚝 떨어졌습니다. 거의 반토막에 난 거죠. 이런 얘기를 들으면 얼마나 현재 극장 상황이 심각한지를 아실 수가 있겠죠. 무려 73%나 감소를 했으니까. 가뜩이나 극장은 또 다 갇혀있는 실내 공간이고 몇 시간을 여러 이 불특정 다수들과 같이 어울려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확실히 이 코로나의 어떤 거리두기 이런 캠페인에는 뭐 극장은 좀 봐줄게 하기에는 사실 가장 감염률이 높은 그런 시설 중에 하나로 꼽혔기 때문에 아마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영화들, 이 개봉작들도 미뤄졌잖아요. 007도 뭐 야 이제 개봉하더라, 나는 뭐 이미 개봉한 줄 알았어. 뭐 그 외에도 정말 많은 헐리우드 블록버스터는 물론이고요, 또 JK 필름의 아주 기대작이죠, 영웅도 지금 뭐 언제 개봉할지 지금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그게 코로나 때문인지 아니면 뭐 영화 내적인 문제 때문인지는 모르겠지만 뭐 개봉하시겠죠? 그런데 제작비가 150억, 200억 이런 영화들이 손익분기점이 400만, 500만, 600만이 돼야지 겨우 돈을 벌까 말까한, 이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돈을 벌었다는 뜻이 아니거든요. 이제부터 돈을 벌 수 있다, 손익분기점 그 지점까지는 그냥 본전치기 했다라는 뜻입니다. 뭐 누가 100억짜리 영화를 만들어서 그냥 딱 100억만 벌고 싶겠어요? 안 그렇습니까? 100억짜리 영화 만들어서 뭐 150억, 200억, 300억 벌고 싶겠지.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이 대흥행이 예상되는 마블 영화조차도 300만 문턱을 겨우 갔잖아요. 그런데 제작비가 150억, 200억 하는 영화들이 굳이 왜 개봉을 했을까요? 그건 바로 극장에서 이 두 영화의 제작비 50% 지급을 보장했기 때문입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야 내가 50%는 그냥 챙겨줄게. 그러니까 단순하게 얘기하면 극장에서 50%의 제작비를 보장을 해주니까 600만이 손익분기점이었던 영화라면 그냥 단순하게 계산을 했을 때 뭐 300만 명만 들어도 된다는 거고요. 450만이 손익분기점이라면 뭐 200만 언저리만 돼도 충분히 손익분기점을 넘긴다라는 거죠. 이거에 대해서 조금 알아야 될 상식이 있습니다. 영화 티켓은요 5대5로 수익을 나눕니다. 5는 극장, 5는 영화사죠. 근데 올해 2월부터는 영화사 수익을 조금 더 줬어요. 티켓당 1,000원씩 더 줬다 그래. 그러니까 티켓이 만약에 10,000원이라 치면 6대4가 된 거지. 영화사가 6, 극장이 4. 엄밀히 따지면 50%의 제작비를 극장에서 그냥 무조건 다 줄게 라는 뜻은 아닙니다. 50%의 제작비 회수가 될 때까지 티켓 수익을 100% 몰아주겠다라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약 이 두 영화가 100만, 50만도 안 됐으면 그 50%조차도 회수하지 못했다라는 뜻이에요. 자, 제가 영진이 사이트에서 보고 있는데요. 현재 모가디슈는 316만 관객을 모았고요. 현재 누적 매출액이 300억이네요. 300억. 제작비가 200억이라고 치면 제작비의 50%인 100억은 이미 회수를 한 거고요. 그럼 나머지 그 200억에서 그때부터는 이제 5대5로 나눠서 수익을 가져갔겠죠. 그러니까는 모가디슈도 손익분기점이 만약에 200억이라고 치면 이제 막 간신히 넘겼다라는 정도로 볼 수가 있겠고요. 싱크홀도 205만 관객을 모으면서 누적 매출액이 200억이 됐습니다. 이 영화의 제작비가 140억, 즉 50%인 70억은 뭐 이미 누적 매출액에서 충분히 달성을 했을 거고, 뭐 지금부터 들고 있는 관객들은 또 5대5로 이제 수익을 분배를 해서 가져가고 있겠죠. 그러니까 두 영화 모두 이제 막 간신히 손익분기점을 이제 막 간신히 넘겨서 이제부터는 이제 플러스 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코로나 시국에서는 300만도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숫자로 여겨졌는데 어쨌든 이제 막 모가디슈가 간신히 넘겼잖아요. 그 정도만으로는 뭐 5대5로 나누고 50%를 보장을 해준다고 해도 영화사가 가져가는 수익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파격적인 제안을 한 건 상영관 협회뿐만이 아닙니다.
IPTV 역시 동참을 했는데요. 80%의 수익을 영화사에게 주기로 했다고 해요. 기존에는 뭐 IPTV마다 약간 계약 조건마다 조금씩 다르긴 해도 뭐 60% 정도 수준이었는데 무려 20%나도 올려서 일정 기간에는 80%로 지급을 해주기로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마 이 일정 기간이라는 게 VOD가 항상 그 같은 금액이 아니잖아요. 개봉 직후에는 뭐 10,000원, 20,000원, 15,000원, 14,000원 이러다가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뭐 5,000원, 4,000원, 3,000원, 2,000원, 1,000원, 뭐 800원, 900원 이렇게 가는데 아마도 요 일정 기간이라는 것은 가장 비싼 금액일 때의 기준이겠죠. 뭐 10,000원에 뭐 팔고 있으면 8,000원을 영화사에 주기로 뭐 한다 뭐 이런 식으로. 이렇듯 상영관 협회와 IPTV의 파격적인 제안 덕분에 이 영화들이 개봉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이런 제안이 없었다면 사실은 개봉을 굳이 안 하고 계속해서 미뤘을 거예요. 사실 그도 그럴 것이 지금 영화사와 극장은 굉장히 많은 눈치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왜 그러냐면 뭐 개봉만 했다 하면 관객을 쓸어담는 프랜차이즈가 있죠. 바로 마블 영화들. 블랙 위도우 같은 경우에는 최종 스코어가 300만 조금 안 되게 295만에 그쳤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흥행이 어느 정도 보장된 프랜차이즈다 라는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한국 영화 중에서 흥행이 보장된 한국 영화는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뭐 난다긴다 하는 배우들이 나오고 뭐 막 이래도 한국 영화가 딱 개봉하면 개봉날 당장 보러 가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 영화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마블 영화라든가 혹은 흥행 끌이를 좀 할 수 있는 헐리우드의 블록버스터 영화들을 극장에서는 굉장히 기다리고 있지만 이 영화들은 어찌됐거나 헐리우드잖아요. 헐리우드 영화사하고 뭐 우리나라 CGV 뭐 롯데시네마 메가박스가 이렇게 뭐 얘기가 이렇게 다이렉트로 쉽게 되겠어요? 그러지 않죠. 아무래도 얘기를 가장 잘 나눌 수 있는 곳이 한국 영화들이고 또 이렇게 미루다 보면은 뭐 모가디슈가 됐든 싱콜이 됐든 뭐 혹은 뭐 다른 어떤 그 유명한 배우들이 나오는 기대작이 됐든 갑자기 넷플릭스가 중간에 슉 가로채 가버리면 극장은 돈을 못 번다라는 거죠. 승리호가 바로 딱 그런 경우였죠. 승리호도 제작비가 뭐 200억이 넘는 대작 영화였지만 코시국 때문에 이거 개봉을 한 해 만에 미룬 해 만에 하다가 결국에는 넷플릭스가 이렇게 쏙 가져갔잖아요. 넷플릭스가 쏙 가져가면 뭐 관객들이야 그냥 뭐 집에서 편하게 볼 수 있다 하더라도 극장은 얻어갈 수 있는 수익이 단 한 톨도 없다라는 겁니다. 심지어 극장이 얼마나 마블 영화를 기다리고 왔냐면 블랙 위도우 개봉 바로 전까지만 하더라도 뭐 7시, 8시, 뭐 늦어야 뭐 9시 이쯤 되면 딱 상영이 끝났거든요. 근데 블랙 위도우가 딱 개봉을 하니까 12시, 1시까지 상영하더라. 얼마나 극장이 마블 영화를 기다렸는지 이쯤 되면 아시겠죠? 물론 그 블랙 위도우가 개봉했을 당시에 아주 잠깐이지만 살짝 그 코로나가 좀 이렇게 완화된다 어쩐다 하는 그 시기였기 때문에 정말 아주 극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뭐 심야 상영을 막 하더라고. 근데 또 지금은 또 못하지만은 어찌됐거나 이렇듯 결국에는 먹고 살기 위해서 자기 밥그릇을 지키기 위해서 상영관 협회와 IPTV 업체들이 굉장히 크게 양보를 한 거죠. 다행인 것은 모가디슈, 싱크홀 이 두 영화가 어느 정도 흥행 끌이를 해주고 있고요. 모가디슈 같은 경우에는 정말 코시국에 넘기 어렵다는 300만 문턱을 넘어섰고 뭐 싱크홀도 뭐 굉장히 뭐 많이 했습니다만은 아주 그냥 맘 편하게 이거 망작이에요 라고 흥행이 됐으니까 뭐 한시름 났잖아요. 또 거기에 덧대서 샹치가 이제 개봉을 하면서 또 헐리우드 영화들이 줄줄이 또 기대작들이 개봉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이 극장 입장에서는 이제 조금 숨통이 트인다라는 시발점이 됐달까? 아무튼 그런 것 때문에 어렵사리 이 두 영화가 개봉을 했는데요. 뭐 또 거기에다가 이터널즈 그리고 스파이더맨 노웨이홈의 예고편까지 이제 나오면서 극장 업계도 슬슬 이제 좀 상영 시간이며 이런 것들을 조금 늘릴 어떤 좀 발동걸 준비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사실 극장이 얼마나 어려운지 알 수 있는 부분이 뭐 일부 극장들은 문을 닫은 곳도 있고요. 그 중에서 하나가 굉장히 놀라운 건데 넷플릭스 영화를 CGV에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깜짝 놀랐네. 나 영화 예매하다가 승리호? 잠깐만 승리호가 갔더니만 넷플릭스 영화들을 극장에서도 볼 수 있습니다 하면서 아주 그냥 자랑스럽게 하시는데 언제는 뭐 넷플릭스 영화 만들어가지고 개봉하면은 CGV엔 못 걸어, 롯데시네마에 못 걸어, 메가박스에 못 걸어, 우리 극장에선 절대 못 걸어. 극장이 뭐 넷플릭스가 영화 시장을 죽이네 살리네 뭐 이러다가는 도저히 지금 극장에 걸 게 없으니까 넷플릭스 영화들 뭐 그 중에서도 이제 국내 업체들이 만든 영화들을 주로 상영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어쨌거나 넷플릭스에 나왔던 영화들을 극장에서도 상영을 하면서 자존심을 많이 내려놓게 된 거죠.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렇게 뭐 다들 힘들죠. 사실 제가 이제 웃으면서 얘기를 하지만 지금 어느 하나 힘들지 않은 업체들이 없죠. 뭐 배달업체 빼고는. 사실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는 건 이 코로나 시국 때문에 극장 산업은 망하고 OTT 산업이 굉장히 흥할 것이다 라고 많은 분들이 예측을 하고 있죠. 그리고 그 시기가 확실히 빨라진 거는 맞아요. 맞는데 영화라는 건 제가 뭐 영화 리뷰를 하고 영화를
좋아하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영화라는 건 극장에서 보기 때문에 영화거든요. 그냥 뭐 2시간짜리, 3시간짜리 영상을 만들었다고 해서 다 영화냐? 그건 아니에요. 뭐 나도 유튜브에서 뭐 2시간짜리 영상 올리면 뭐 영화예요? 아니잖아. 길이가 길다 그래서 뭐 위아래 이렇게 잘라가지고 2.3모델로 만든다 그래서 24프레임으로 촬영한다고 해서 다 영화가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극장에서 상영을 해야만, 관객들 앞에서 상영을 해야만 영화로 인정이 되는 거고,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시상식이나 뭐 영화제에서도 극장 개봉을 해야 넷플릭스 영화라도 아마존 영화라도 우리가 영화로 인정을 해주겠다라고 하는 이유가 사실 그래서 그런 거거든요. 그리고 극장에서 줄 수 있는 그 경험이라는 게 있습니다. 화면, 사운드, 그리고 관객들과의 어떤 동질감, 몰입감, 이 모든 요소들이 사실 극장에서만 느낄 수 있는 즐거움인데, 그 즐거움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 게 사실은 꽤 됐어요. 그런 이유로도 뭐 제 영화 리뷰가 많이 올라오지 못했기도 하고요. 하여간 이제 조금씩 흥행몰이도 되어 가고 있고, 뭐 백신을 맞는 사람들도 백신 비율도 점점 높아져 가고 있고, 이미 영국 같은 뭐 일부 유럽 국가들은 위드 코로나 하면서 그냥 뭐 이렇게 좀 많이 풀렸잖아요. 그래야지 경제가 사니까. 언젠가는 좀 편하게 볼 수 있는 그런 날이 와서 마스크도 벗고 그냥 뭐 팝콘도 좀 먹고 뭐 나초도 먹고 이렇게 콜라도 이렇게 쪽쪽 마셔가면서, 팝콘도 이렇게 무서운 영화 보면 뒤에 막 쏟아가면서 낄낄거리면서 깔깔거리면서 웃으면서 볼 수 있는 날이 언젠가 오기를 저도 바라봅니다. 그만큼 지금 이 두 영화, 그리고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극장에서 하고 있는 뭐 여러 가지 사업들이 사실은 발버둥 치는 겁니다. 한편으로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기도 해서 짠하기도 했고 안타깝기도 했고, 어떻게든 빨리 정상화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또 영화 팬으로서 또 극장을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많은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제 문제가 있죠. 뭐 이터널즈, 뭐 닥터 스트레인지, 스파이더맨 등등 해서 이제 여러 또 마블 영화들이 개봉을 할 거고, 이제 연말에 쭉 이제 여러 개봉 스케줄들이 잡혀가고 있는데, 이럴 때 조심해야 될 거, 은근슬쩍 스파이더맨 개봉했을 때 갑자기 티켓값 올리고 막 이러면 가만 안 둘 거예요. 이제 코로나 시국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티켓값 올릴게요. 스파이더맨 때문에 티켓값을 올린 게 아니고요. 저희가 그동안 너무 힘들었어가지고 티켓값을 이런 핑계 대면 진짜 가만 안 둬. 성지순례 와가지고 이거 저 보도자료를 뿌릴 거야. 아무튼 다음에 만나요. 안녕. 자, 그리고 엉준 채널의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엉준 채널에서만 쓸 수 있는 이모티콘을 사용할 수 있는데요. 이 이모티콘에 별점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제 리뷰에 이 영화 별점을 여러분의 색깔에 맞게 달아주셔도 되고요. 이 영화 망작이다 그러면 망작 이모티콘도 있어요. 망작 이모티콘 달아서 이 영화가 망작인 이유를 써주셔도 되고, 그냥 한 줄 평을 멋있게 남기고 싶다 그러면은 한 줄 평 이모티콘도 있습니다. 그리고 좋아요 이모티콘하고 싫어요 이모티콘이 있으니까, 이 좋아요 이모티콘에다가는 이 영화의 좋았던 점, 싫어요 이모티콘에는 이 영화의 별로였던 점, 아쉬웠던 점, 이런 것들을 달면 또 우리만의 약간 그 왓챠 PDA 같은 느낌이 나지 않겠어요? 멤버십 후원자가 되시면 이 이모티콘들 제 채널에서는 마음대로 쓰실 수 있습니다. 저도 이 영화에 대한 별점 댓글로 달아 놓겠습니다. 엉준 채널은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댓글과 함께 멤버십 멤버들의 후원으로 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엉준의 금손 와이프 퀸비님의 귀여운 힐링 애니메이션도 꼭 보고 가세요.